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고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라에서 공적보험 및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보상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공보험이다 보니까는 이제 제한적이고 보상되는 범위가 좀 좁습니다. 이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과되는 어떤 민법상의 손해 위자료라던가 손해액의 산정 범위라던가 보상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의 차이점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업주라든가 회사에서 우리 근로자, 노동자분들에게 따로 보상해야 될 항목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과실 범위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담보하는 게 근제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제보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는 작업 중에 위에서 어떤 물체가 떨어지셔가지고 어깨에 충격됐고 쇄골이 골절되셨어요. 쇄골 이쪽 끝쪽에 견봉 쪽에 골절이 되셨는데 수술까지 받으셨고요. 문제가 되시는 거는 이분께서는 한 8개월 동안 산재 요양 기간이 신청이 되셔서 처리를 받으셨는데 치료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쪽에 지불을 해주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이분께서는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요양 기간 동안 이제 휴업급여를 받으셨죠. 그 이외에 또 만약에 이제 보상받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급여, 산재보험 장애급여 1급부터 14급이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어깨관절의 기능 제한으로 해서 어떤 12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장애 신청이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신청을 하셨지만 이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쇄골이 끝쪽이 골절됐어도 영구적인 경관절, 어깨관절의 기능적인 장애가 남지 않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산재 관련 서류 발급 받은 건데요. 장애급여 사정서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고 내용, 상병명, 장애 등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분께서는 그런 게 전혀 이제 미등급,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신 거죠. 기준 사항에 부합되지 않으셔가지고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상의 공성 김손사한테 위임하셔가지고 처리받은 게 근제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처리를 받으셨죠. 그러면 이분께서는 산재 장애급여가 인정이 안 됐고 산재에서 장애가 전혀 처리가 안 됐는데 근제보험에서 후유장애라던가 어떤 일시수익액 그런 부분들 보상이 가능한 건가? 예, 가능했고 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근제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는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은 맞지만 보상의 기준이라든가 법 체계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전혀 틀려요.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거는 신체적 장애만 갖고서 영구장애가 어쨌든 인정이 돼야지만 통과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제보험은 신체 노동 능력의 상실 그런 감소 부분을 이제 백분율로 환산한 게 이제 어떤 장애로서 인정되다 보니까 한시장애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의 감소만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손해액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뭐 위자료 그다음에 수술로 인해서 이제 흉터 생긴 항우치료비 그 다음에 일시수익액 장애 기간이 인정돼서요. 그래서 처리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자면 보험사에서 이제 승인 받은 게 2,19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처리가 됐고 당사자 이제 피해자,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했던 사례에 해당되죠. 처리 기간은 굉장히 길었어요. 왜냐하면은 자료가 수집돼야 되고 산재 재해 발생 시점부터 산재보험이 종결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지나가야지만 이제 근제보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처리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사자분께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장애급여가 인정이 안 됐으니까 근제보험에서도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처리 받을 게 없는 거 아니야? 처리 받을 부분이 굉장히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산재보험에서 장애 등급이 인정되면은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산재장애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근제보험에서 처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안내해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모든 산업재해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든가 이분처럼 쇄골의 골절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한시장애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위자료부터 해가지고 일시수익액 등등 이렇게 법률상 손해액을 산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산업재해를 입으셨는데 내가 산재 장애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회사에 근제보험 가입이 돼 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한 번쯤 알아보시고 문의하셔서 근제보험에서라도 충분히 보상을 받으신다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후에 경제적으로 좀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오늘 이런 내용으로 꾸며봤고요. 앞으로도 김선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안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근제보험 보상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꾸준하게 저희 보상의 공성 영상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